대륙과 해양이 부딪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여야 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유능한 외교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 주권, 국민의 생명 안전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 협력은 분리해서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돼서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해서 우리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나간다면 얼마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풍, 총풍 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3년이 넘는 코로나 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 경제 위기는 민생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돌파한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는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 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이제 자동차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연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배가 넘는 100억 원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 예산의 삭감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의 대대적 삭감,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취약한 노후 소득을 보충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한다는 것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청년 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시킬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습니다.